한국경제신문의 이심기 뉴욕 특파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간의 동향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주 뉴욕 증시는 대형 기술주의 실적 호조와 유럽 중앙은행, 즉 ECB의 추가 양적 완화 시사,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기준금리 기습 인하 등 3대 호재가 더해지면서 3대 지수 모두 4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다우지수는 주간 기준으로 2.50% 오른 17,646.70을 기록했고 S&P 500 지수는 2.07% 상승하면서 2,075.15까지 올랐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2.27% 급등하면서 5,031.86으로 지난주를 마감했습니다. 이로써 S&P 500 지수는 지난 8월 19일 이후 약 두 달여 만에 연간 기준 상승률이 플러스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주 초반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엇갈리면서 혼조세를 보인 뉴욕 증시의 방향타를 바꾼 것은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였습니다. 드라기 총재는 지난 22일 통화정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유로존의 디플레이션을 끝내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으며 다음번 회의가 열리는 12월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서는 추가 양적 완화와 함께 유로존 시중은행들의 예치금에 대한 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의 보양책 예고는 곧바로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은 물론 글로벌 증시 전반의 상승세로 이어졌습니다. 드라기 총재의 발언이 나온 하루 뒤인 23일에는 중국 인민은행이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을 인하한다고 전격 발표하면서 강력한 경기부양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중국의 기준금리 인하는 올 들어 5번째, 최근 1년간 6번째입니다. 이로써 중국의 기준금리는 연 4.35%로 지준율은 17.5%로 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강 인민은행 두 총재는 24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중국 은행들의 지급준비율은 다른 나라 은행들에 비해 여전히 높으며 앞으로 정상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 추가로 지준율을 인하할 수 있음을 예고했습니다. 글로벌 경기를 이끄는 유럽과 중국의 경기 부양 측은 미국 중앙은행, 즉 페드의 기준금리 인상 연기 움직임과 맞물리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확산됐습니다. 여기에 구글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을 대표하는 대형 IT 기업들이 예상을 웃돈 실적을 내놓으면서 증시 랠리를 이끌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15년 내 최고인 54달러를 넘어섰고 아마존은 흑자 전환이라는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 후 주가가 장중 사상 최고치인 619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구글도 예상을 웃돈 분기순이니까 51억 달러 규모의 첫 자사주 매입 발표 후 주가가 752달러로 최고치에 도달했습니다. 이들 기업의 실적 공개 이후 기술주에 대한 낙관론이 확산되면서 페이스북 주가도 상장 이후 최초로 주당 100달러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여러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어떤 기업의 실적을 눈여겨봐야 하는지, 그리고 또 FOMC 회의와 관련해서는 관전 포인트가 어떤 것인지 살펴주시죠. 네, 이번 주 뉴욕 증시 투자 분위기는 미국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즉 FOMC 정례회의와 3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애플의 실적 등에 좌우될 전망입니다. 27일부터 이틀간의 회의를 마치고 28일 오후 2시, 한국 시간으로는 29일 새벽 3시에 나오는 FOMC 회의 결과는 현재 제로 수준인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쪽으로 나올 것이 유력합니다. 연방기금 금리 선물 가격 지수에 근거한 10월의 금리 인상 확률은 6%, 12월 인상 확률은 39%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리 옐런 의장의 기자회견 없이 성명서만 발표됩니다. FOMC 회의를 전후로 나온 지표들도 미국의 경제활동이 이전의 빠른 상승세에서 완만하고 점진적인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을 뒷받침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우선 29일 나오는 3분기 GDP 성장률 속보치는 전분기 대비 1.7%로 2분기 3.9%의 절반 수준에 그칠 전망입니다. 3분기 성장률은 FOMC 12월 회의에서 올해 금리 인상을 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결정적인 변수가 될 지표입니다. 27일 나오는 9월 내구재 주문은 전월 대비 마이너스 0.1%가 나오면서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같은 날 나오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는 55.3으로 확장세를 이어가지만 수치는 전달보다 소폭 낮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습니다. 이 밖에 26일 공개되는 미국의 9월 신규주택 매매는 전월 대비 0.4% 감소하며 전월에 5.7% 증가를 밑돌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의 9월 내구재 주문도 전월 대비 1.3% 감소해 전월 2.0% 감소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기업들의 3분기 실적도 이번 주 뉴욕 증시의 향방을 결정지을 중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우선 27일 증시 마감 후 나오는 애플의 실적은 최근 IT 기업 주도의 상승 장세에 얼마나 힘을 보탤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3분기 애플의 매출액이 510억 달러로 전분기 대비 21%, 주당 순이익은 1.88달러로 32%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같은 날 UPS와 제약업체 화이자, 트위터, 알리바바도 실적을 발표하며 다음 날인 28일에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 피아트 크라이슬러가 3분기 성적표를 내놓습니다. 29일에는 에너지 기업인 로열토치쉘과 스타벅스가, 30일에는 엑스모빌과 쉐브론 등 에너지 기업들이 실적 발표 대회에 합류합니다.
네, 한국경제신문의 이심기 뉴욕 특파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